이번 시간에는 PSS 2-4 주의해야 할 완전 타동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살짝 리뷰를 하고 가자면은 동사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었어.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사,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시간에 배울 타동사. 근데 얘네한테 가지고 각각 완전한 거랑 불완전한 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완전하다랑 불완전하다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밑에 있는 설명과 약간 참고를 해가지고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설명에 다음에 동사들은 목적어 다음에 특정한 전치사를 수반한다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특정한 전치사를 수반해야 한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동사 혼자만 쓰였을 때는 완전한 의미를 가지기가 어렵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타동사의 경우에는 완전 타동사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전치사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사들은 우리가 의미가 정확할 때 완전 자동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부터 보시면요. 주의해야 할 완전 타동사는 다시 말하면 그냥 수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넘버링이 되어 있는 걸 보면요. 1, 2, 3, 4, 5, 6, 6개까지 전부 다 수거의 형태로서 나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provide A with B 이거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많이 나왔던 친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상에서 체킹을 할 때는 provide 동사, with도 쌤은 같이 동사로 체크를 해버리는 편이야. 여기 사이에 껴있는 청크 또는 단어 또는 구나 문장 절 형태를 가진 무언가든 전부 A와 B는 우리가 체크를 해 주셔야겠더라. 해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친구를 보시면요. A에게 B를 제공하다라는 해석으로 볼 수 있겠고요. 밑에 문장상에서 접근을 시켜보시면은 I can provide you with what you want. 너가 원하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는 관계대명사 what으로서 문장이 쓰여있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CF 파트 한번 보시면요. provide 사물 for 사람으로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형태가 더 많이 나오니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name after 이라고 하면은 뭐뭐의 이름을 따서 뭐뭐의 이름을 짓다라고 해석을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after하고 땡땡땡 나와 있는 거 얘는 전치사 또는 부사로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뒤에 있는 내용 이후라고 하니까 얘가 먼저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의 이름을 따서 name, 동사의 형태로 이름을 짓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name A after B라는 식으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문장 안에서 체킹을 해보시면은 his parents named him after his grandfather 이런 식으로 문장을 체킹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help A with B A가 B 하는 것을 돕다라는 해석으로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의문 형태로 본다면은 무엇이라는 의문사를 가지고 뒤에 있는 목적이 바로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이거는 뭐 해석적으로 잘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은 여기 있는 예문상에서 우리가 문법을 분석한다고 치면 동사는 can, help, 그리고 with는 전치사로 추가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prevent A from B라는 문장이 있어요. 얘도 똑같이 전치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B로부터 A를 prevent, 막다, 방해하다 라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쌤이 기억하기로는 고1 때까지 되게 다양하게 잘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 예비 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문장상에서 접근을 해보시면은 prevent A from B 형태로서 전치사 뒤에는 명사 형태의 동명사가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보도록 할게요. pay A for B라고 하면은 B에 대해서 A를 지불하다 라는 해석으로 볼 수가 있겠죠. 밑에 보시면요. I paid 과거형 나와 있을 거고요. $200 for this bicycle.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형태로서 우리는 문장 안에서 위에 있는 수거를 적용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6번 보도록 할게요. prefer A to B라고 하면은 B보다는 A를 선호하다라는 해석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 여기 있는 to도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문장은 여기 앞에 부분이구나 라는 거를 보시면 될 거예요. 얘도 우리가 분석적으로 접근해보시면은 he prefers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에 s 붙어 있고요. playing PC games가 하나의 A, to 전치사 뒤쪽으로 watching TV가 B.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친구들 중에서 잘 나오는 애들을 좀 선별을 한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근 3년에서 4년 동안에는 스테디한 게 이 친구, 이 친구까지 중2에서 고1 스펙트럼에는 되게 자주 나온다라고 봐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주의해야 할 완전 타동사 파트, 수거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문법상에서 타동사와 자동사의 완전 불완전은 딱히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문제에서 선별하는 문제가 많이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하나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타동사라고 하는 거는 뭐를 필요로 한다?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이것까지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 나머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PSS 2-5 두 개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어를 두 개로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우리는 4형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그러면은 얘네가 뭘 어떻게 바꿀 수 있길래 이렇게 하나의 페이지를 차지를 했느냐 보시면요. 여기 있는 설명으로 바로 넘어가 보실게요. 다음은 두 개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4형식 문장에 해당하는 동사로서, 즉 다시 말하면 밑에 있는 친구들은 4형식 동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to, for, of 얘네들의 전치사를 이용해서 3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다시 말하면은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은 to, for, of 라고 하는 전치사들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밑에 보도록 할게요. 1번 give, lend, send, show, teach, tell, write, pay, sell 얘네와 같은 동사들은 전부 몇 형식 동사? 이렇게 4형식 동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네 뒤쪽에는 우리가 전치사 to라는 친구를 붙여준다고 합니다. 뭘 할 때 4형식에 있는 동사들이 3형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때는 가운데 전치사 to를 바꿔주시면 될 거고요. 순서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make, buy, cook, get, find, do 라는 동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3형식으로 바꿀 때에 있어서 전치사 for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시면요. ask라고 하는 동사는 뒤쪽에 3형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얘네들끼리의 공통점은 전치사가 각각 to, for, of로 묶이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왜 나왔느냐?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이거를 리뷰하기 위한 테스트 문제들을 드리긴 할 건데 4형식이랑 3형식으로 서로 왔다리 갔다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자유롭게 여기는 전치사들의 종류를 가지고 4형식을 3형식으로 3형식을 4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겠지. 그래서 여기 위에 같은 문장은 전부 다 공통점을 이제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o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상 쌤은 친구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편지 쓸 때 to 누구누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해석이 누구누구 에게라고 보통 들어간단 말이지. 얘가 가장 자연스럽게 해석이 들어가는 동사들이 여기 있는 친구들이에요. 참고로 4형식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해주다라는 해석을 많이 넣기 때문에 우리는 주다 동사라고 학원에서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이거를 조금 고급지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수여, 줍니다 라는 뜻이 될 거예요. 성정 수여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여 동사라고 하는 친구들이 4형식상에서 존재하게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뒤에 있는 전치사와 수반을 하고 자리가 조금 바뀌면은 3형식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전치사의 해석이 들어가는 to, 이 친구가 같이 쓰이는 동사들의 종류를 보면요. 여기 있는 to의 해석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면 될 거야. 누구누구에게 give, 주다. 누구누구에게 lend, 빌려주다. 누구누구에게 send, 보내주다. 누구누구에게 show, 보여주다. 등등의 해석으로 여기 밑에까지 전부 발휘가 될 겁니다. 예문 두 번째 거 바로 보도록 할게요. He showed me his old pictures. 여기 문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법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show A, B라고 해서 간접 목적어 사람 그리고 직접 목적어
사물, 이렇게 A, B로서 청크가 나눠지는 거. A랑 B의 청크가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거고요. 여기는 이와 같은 문장의 형식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사형식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예문이 사명식으로 바뀌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 show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보여주는 행위로서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to라는 전치사가 필요로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direct object. 여기 있는 이 직접 목적어가 더 중요한 친구라고 우리 형식 배우는 첫 시간 때 제가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식에 있는 목적어가 이 친구로서 B to A의 해석 순서로서 봐주시면은 얘를 가지고 옆을 볼 때 He showed his old pictures to me. 똑같이 나오죠? 여기 있는 패턴들을 똑같이 밑에 있는 for랑 of에도 적용을 시켜주면 되겠더라. 각각 하나씩의 예시를 더 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보통 this is for you 라는 예문을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다시 말하면 누구누구를 위해 라는 해석을 많이 쓰게 되겠죠. 이게 가장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동사의 종류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보겠습니다. make, 누구를 위해 만들어준다 라고 얘기 많이 하겠지. buy도 너를 위해서 내가 이거를 샀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너를 위해 내가 요리를 했고 너를 위해서 내가 이거를 얻어왔고 찾아왔고 너를 위해 행동을 하고 있다 라고 우리는 동사의 행동을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즉 for이라는 친구들은 여기 옆에 있는 사형식 동사들을 가지고 쓸 수 있을 거고 직접 목적어 DO, Direct Object라고 얘기했었죠. 이 친구가 사명식 상에서는 얘가 목적어로 쓰이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전치사 이후는 우리는 문장 성분으로 치지 않습니다. 밑에 예문 하나 볼게요. I found her a four-leaf clover 이라고 했었어. 여기는 하이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leaves라고 안 적고요. found A, B로서 A 청크, B 청크를 체킹을 해볼게. 그러면 얘는 사형식인 거 알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첫 번째로 사형식인 거를 체크했으니까 이제 found, 원래 find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됐었겠죠? 얘는 뒤에 for라는 전치사를 데리고 다니는 거나 알아주시면 되고 두 번째 순서 B for A A를 위해서 B를 find 했다라는 해석으로 들어가면은 I found a four-leaf clover for her 이라는 문장으로서 여기 옆에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훈련해 주시면 되고요. 순서는 to for of, to for of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이걸 외우는 방법은 to는 누구누구에게, for는 누구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밑에 있는 of 같은 경우는 그냥 ask of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럼 볼게요. ask라는 거는 요청하다, 물어보다라는 해석이 있을 거야. 얘네는 of를 많이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Can I ask you a favor? 라고 하면은 부탁, 요청을 해도 되겠니? 라는 문장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명식으로 바꿀 때는 ask라는 동사 때문에 of가 추가될 것이고 두 번째는 be of A 순서로 바꾸기 때문에 Can I ask a favor of you? 라는 사명식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to, who 순서로 꼭 외워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어디에 누가 쓰이는지 헷갈린다. 그러면 쌤 얘기한 것처럼 to의 해석, who의 해석, 그리고 ask는 of. 이거는 그냥 통으로 외워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들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PSS 2-6 목적격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원 파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파트를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는 간단한 O형식에 대한 워밍업, 다섯 번째 형식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O형식의 동사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격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쌤이 방금 얘기를 하면서 미리 얘기는 했는데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거는 목적어를 꾸미는 보충을 해주는 친구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O형식일 수밖에 없고요. 얘네들의 순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목적어를 꾸며야 되는 목적격 보어이기 때문에 목적어는 무조건 형식상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럼 계속 보도록 할게요. O형식 상에서는 1번 keep, fight, call, make, turn, elect
같은 동사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목적격 보어 자리로 명사나 형용사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어떠한 명사, 얘와 동일시할 수 있는 명사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어떠한 명사, 얘네들을 꾸미는 형태의 형용사가 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 우리는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친구들이 간단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예를 들어 a teacher, famous 이렇게 나올 리가 없겠죠. 그러면 형용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딥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지금은 예비고니까 넘어가면서 빨리빨리 볼게요.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직, 다시 말하면은 꾸미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어. 그러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한글 해석적인 특징이 있냐는 것이. 얘네들은 우리가 칠판에 적혀 있을 거예요. 학원에 뭐뭐한, 뭐뭐할, 뭐뭐의라는 해석들을 가지고 있어. 근데 쌤 같은 경우는 보통 뭐뭐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형용사라고 많이 보고 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의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 될 거고 명사를 수식하는 게 얘네들의 특징이 될 거야.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크게 분사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품사 자체가 형용사인 친구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명사에 ly가 붙어. 이러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형용사다라고 지칭을 할 수가 있을 거야. 하나씩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분사라고 하는 건 크게 두 틀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현재 분사, 또 하나는 과거 분사. 과거 분사는 우리가 보통 PP 형태다라고 얘기를 해서 3단 변화를 테스트 보는 그때 많이 세 번째로 접하는 친구들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식어들, 예를 들어서 검은색의 아니면은 베이지색의 울퉁불퉁한 전부 다 니은으로 끝나고 있지. 거칠거칠한, 부드러운 이렇게 어떠한 명사를 수식할 수 있을 만한 친구들을 형용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n 플러스 ly, 여기는 n은 noun으로서 명사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예시로서는 friendly, lovely 등등등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보자. friend라고 하면은 친구라는 명사 단어가 될 겁니다. 근데 friendly라고 하면 친근한이라는 친구가 되겠죠. love도 똑같이 동사의 뜻도 있겠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명사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ly가 붙으면은 사랑스러운이라는 해석으로서 형용사처럼 쓸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 옆에 형용사랑 분사도 각각 예시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rough, curly 등등등 이런 친구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분사 보도록 할게요.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포맷이 동사 ing 그리고 과거는 pp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친구가 있느냐? having 아니면은 동사에 말 그대로 ing를 다 붙여주시면 돼요. 얘네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볼게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자. 문장 내에 구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a boy having cap 라고 있었어. 여기 관사 넣어줄게요. 하나의 모자를 가지고 있는 한 소년이라고 쳐.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여기 있는 이은이 되겠죠. 뭐뭐한, 뭐뭐하는 이렇기 때문에 명사 a boy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having, ing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현재 분사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a boy running next to the door 이라고 하면은 옆에 문으로 뛰어가고 있는 그 남자애라는 식으로도 뭐뭐한이라는 해석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과거분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보통 말 그대로 PP 형태의 친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해석상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는
쉽게 생각하면 뭐뭐 당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동의 의미. 이렇게 수동의 의미로서 과거 분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전부 형용사로서 쓰이는구나 라는 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뒤쪽에 가시면 더 배울 거니까 우선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동사 친구들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가 온다. 라벨링 잘 해주시고요. 밑에 예시 두 번째 거 문장 하나 보시면 I made him very upset in the car 이라고 있었어. 그러면은 make 만들었다 라는 동사가 될 거고 him이라는 사람을 very upset하게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도 upset이라는 동사의 PP 형태로서 뭐뭐 한 상태, 이러한 감정을 가지게 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want, tell, ask, cause, force, get, allow, encourage, other 이러한 단어들 같은 경우는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가 온대요. 그러면 문장상으로 봤을 때 동사 플러스 이러한 주어 플러스 이러한 동사 플러스 목적어 이렇게 된다는 소리 아닐까? 그쵸?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목적격 보어상으로 투부정사가 오는데 해석할 때는 좀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우선은 여기 있는 예문 하나만 볼게요. I want you to rest for a while 하면 너가 잠시 동안 뭐뭐 하기를 이라는 해석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긴 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거는 결국에 목적어에 있는 이 목적물이 투 부정사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 책에는 want to, tell to, ask to, cause to, force to 이런 식으로 패턴처럼 외워주시는 게 좋았었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봐주시면은 사용은 가능합니다만 왜 어떤 자리에 들어갔는지 이제는 형식적으로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형식 같은 경우에 이러한 동사의 종류들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데리고 다니는구나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프랙티스 10 문제 나머지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PSS 2-7 목적격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2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동사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사역동사, 두 번째는 지각동사. 쌤 같은 경우는 사역이라는 말을 보면은 시키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에 있는 지각동사는 인지, 감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감각, 오감이랑 관련된 동사들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위에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역동사, 여기선 순서가 let, make, have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 have, let, make 순서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로 헤레메 라고 외우기가 쉽겠죠. 그래서 헤레메 이렇게 세 가지가 사역동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네들이 그래서 왜 같이 묶였는지를 봐야겠지. 얘네들의 특징은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을 취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동사 원형은 우리가 보통 are로 많이 쓸 거예요. 얘는 root, 동사의 근원, 원형이다 라는 뜻으로서 root를 봐주실 거고요. 다시 말하면은 see, watch 이런 단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에 따라서 s도 붙이고 등등등 했었는데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소리야. 무조건 원형으로 써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밑에 보도록 합시다. 단 준사역 동사인 help는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를 취하기도 한다. 뭐뭐 하기도 한다는 건 호환 가능하다는 소리겠지? 그럼 옆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준사역 동사 help라는 친구가 있대. 얘는 원형도 되고 투부정사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예문 보도록 할게요. She won't let her son have a sleepover 이라고 했었어. 여기 문장에서는 동사가 어디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왜냐고? let이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have는 문장상의 본 동사로서 뭐뭐다라고 하는 귀결을 끝내는 동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won't let, 얘는 will not let이랑 똑같다고 했었죠?
여기까지가 이제 본동사가 될 거고요. 뒤에 있는 have 같은 경우는 let 때문에 생긴 목적격 보어 자리상의 동사 원형이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her son이 목적어가 될 거니까 청구로 묶어주는 게 편할 거고요.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I can't make. 나는 뭐뭐를 할 수가 없었대. The baby stopped crying. 그 아기가 우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었대.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 얘가 하는 행동이 stop. 근데 stop 때문에 ing. 이런 식으로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같은 경우 help는 뒤쪽에 투부정사 do 가능하니까 to choose or choose. 그래서 앞에 to가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다음 sif 보도록 할게요. get이라고 하는 친구는 have, make, have와 비슷한 의미로 쓸 수는 있지만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를 취한다. 그러면 얘는 원형이랑 호환이 안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get 플러스 투부정사라고 많이 볼 거고요. 우리들은 이제 원장쌤한테 get to라고 외웠던 그 친구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밑에 지각동사 보도록 할게요.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feel, see, hear, watch 이러한 종류들의 동사가 되겠고 얘네들은 조건이 중요합니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일 때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을 취한다. 조건이 뭐라고? 관계가 능동일 때 목적어가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는 주체일 때라는 뜻인 거야. 이럴 때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을 취한대요.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brother felt. feel의 과거형이겠죠. felt something touch his head라고 했었어. 그러면은 동생의 머리 위로 건드린 게 이 주체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touch라는 행동을 한 거는 이 something이라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의 관계성은 능동이구나 라고 해서 루트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하나 더 볼게요. I often watch her play the piano라고 했었어. 그러면은 her 그녀 누군지 몰라. 그녀가 피아노를 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주체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root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문장상의 동사는 각각 felt와 watch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sif 보도록 할게요. 지각 동사는 동작이 진행 중을 강조할 때 현재 분사를 취한대. 아까 쌤이 현재 분사 어떻게 생겨 먹었댔지? 동사에 ing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각동사 뒤쪽에는 ing도 올 수 있고 원형도 올 수 있겠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언제? 능동관계일 때. 이거 중요하니까 꼭 잘 봐주시고요.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석적으로 꼭 접근을 잘 하셔야 돼요. 볼게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일 때 원형이나 현재 분사, 방금까지 말한 그 조건들을 정리해 놓은 게 될 거고요. 여기 뒤에 보도록 할게요. 수동일 때는 과거 분사를 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쉽게 설명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가지 보도록 할게요. He found an old man living alone in the cabin 이라고 했었어. 여기 문장 한번 분석해 봅시다. 보시면은 he found an old man 한 노인이란 뜻이 되겠지. living alone in the cabin 하면은 오두막집 안에 혼자 살고 있대. 그러면은 혼자 살고 있는 건 누구야? 이 문장 안에서. 그치, an old man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행위를 하는 능동 주체라는 말인 거야. 즉 여기는 원형이 올 수도 있고요. ing가 올 수도 있다는 거야. 왜냐고? 여기는 find라는 동사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ing 형태로서 앞에 있는 친구를 꾸며주게 될 거고요. 세 번째 거 문장 보도록 할게요. I had my car washed라고 있었어. 여기 문장상에서는 세차를 한 거는 나니까 동사가 had가 될 겁니다. 근데 봐봐. 여기가 목적어, 여기가 목적격 보어 자리인 건 알겠어. 근데 얘네 관계성을 보자는 거지. 차라고 하는 사물은 혼자서 wash, 세차를 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동 형태로 쓰여야 될 거예요. 즉 여기는 PP 형태로 쓰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 첫 번째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 쌤이 아까 말한 관대를 이용해 보는 거야. My car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오케이, 사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대를 쓴다고 하면은 that 또는
which를 써야 된다는 거지. 근데 얘가 지금 단수야, 복수야? 단수겠죠. 단수기 때문에 우리는 is를 써야 되는데 시켰다니까 was로 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that이나 which was 똑같이 쓰면 돼. washed.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팁이 무엇이느냐? that이나 which 뒤쪽에 보면은 지금 문장이 새로 출발을 해야 돼. 근데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 동사가 기본값 아닌가? 그쵸? 근데 쌤이 쓴 거를 보면은 지금 동사까지는 보여. 근데 주어가 안 보인다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that이나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같이 해. 그렇기 때문에 얘네한테 이름을 붙여줄 거야. 주격 관계대명사. 오케이. 주격 관대가 있어요. 얘네 플러스 was, washed는 결국에 비동사 아니야? 그치? 비동사의 PP 형태이기 때문에 비동사가 합쳐진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럼 위에 있는 문장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자. I had my car which was washed. 똑같지 않니? 또는 that was washed. 그럼 얘네만 이렇게 지워져서 여기 밑에 있는 PP 형태만 나와 있는다는 거지. 괜찮죠? 이런 식으로도 과거 분사를 취한다는 건 우리가 해석을 유의해야 할 때 수동으로 꼭 여기를 포인트를 잡고 가야 한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중요하니까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문제 나머지 풀고 그 뒤쪽에 있는 챕터 리뷰 테스트까지 전부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챕터 1 끝냈고요. 수고 많으셨고 챕터마다 자기가 몰랐거나 헷갈렸거나 또는 쌤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요하다 싶은 부분은 꼭 노트에다가 추가로 필기를 하셔서 나만의 문법 노트를 만드셔야 나중에 고2, 고3 올라가서도 문법 책을 안 사셔도 될 거예요. 알겠죠? 수고 많으셨고 챕터 1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